안녕하십니까? 자, 이번에는 제 4절입니다. 경호 경비의 분류이죠. 쉽게 표현하면 이제 종류를 이제 각 기준에 맞춰서 여러분들이 살펴보는 그런 시간입니다. 근데 시험 문제는 무조건 나옵니다. 출제 빈도 100%. 그죠? 이제 기본 개념이 나오기도 하고요. 여러분들에게 사례 문제로 이 부분은 출제가 되어지는 경향이 최근의 경향입니다. 그래서 그냥 무조건 암기만 하시지 마시고 그 사례가 나왔을 때 그 사례에서 포인트를 찾아내 가지고 여러분들이 그 종류를 지적해야 되는 겁니다. 그리고 그 종류가 나오는 기준까지 여러분들이 암기했던 것을 써먹어야 되는 거죠. 이제 쉽게 말하면 활용을 해서 응용을 해 주셔야 되는 그런 부분입니다. 가장 처음에 여러분들이 하셔야 될 것은 기본 개념을 암기하시는 거죠. 이제 일단 그 기준이 되는 것들을 일단 찾아서 암기를 하시고 그런 부분들이 실제 사례 문제로 나왔을 때 그 설문에서 찾아내는 거, 포인트를 지적해 가지고 이제 답을 맞추셔야 되는 그런 부분이죠. 자, 먼저 경우의 분류를 보는데 경우의 분류가 굉장히 많게 돼 있어요. 지금 보시다시피. 그래서 뒤에 나오는 경비 부분은 아예 이제 분류가 됐기 때문에 이제 따로 경비는 보고요. 경우만 이 시간에 보시면 되겠습니다. 먼저 직간접 여부입니다. 직접 경우가 있고 간접 경우가 있죠. 이거 이제 직접 경우라고 하는 것은 말 그대로 뭐 행사장이나 숙소나 뭐 이런 여러 가지 장소에서 경우 대상자를 경호원이 직접적으로 경호하는 것을 우리는 직접 경호이다 이렇게 표현을 해요. 그래서 쌍가루 1번에 그런 설명이 들어있고 그렇게 하면서 결과적으로 행사장에 경호 인력을 배치하고 그리고 행사장에 장비를 배치해서 인적, 물적, 지리적인 유해 요소를 차단하는 데 포인트가 있는 것이죠. 그것을 통해서 궁극적인 목적인 경호 대상자의 신변 안전을 확보하고자 하는 것이죠. 근데 간접 경호라고 하는 것은 그렇게 이루어지는 게 아니에요. 이거는 평상시에도 주변에 있는 국제 정세를 판단한다거나 아니면 대공 활동에 있어서의 여러 가지의 어떤 유해 요소가 될 만한 것들을 평상시에도 이렇게 첩보 수집을 한다거나 수집을 해서 알고 있는 거. 우리는 그 작업을 하는 것을 간접 경호라고 부릅니다. 그래서 쌍가루 1번에 뭐 국제 정세를 포함한 안전대책 작용을 의미한다. 이렇게 이제 두리뭉실하게 표현이 되어 있는데 실제로 쌍가루 2번을 보시면 아시는 바와 같이 사전에 정보를 수집하고 계획을 수립하고 각종의 지원 체제를 확립하는 이런 일들이 들어가고요. 그리고 현장 활동에 앞서서 정보 수집을 하는 것들 그리고 사후에 안전대책을 수립하는 이런 부분들도 전부 다 간접 경호에 해당이 됩니다. 현장에 가서 직접 경호를 하는 게 아니기 때문에 그렇죠. 자, 이렇게 되고요. 그 다음 주체를 기준으로 해서 혹은 대상을 기준으로 해서 경우를 분류하기도 합니다. 거기 보면 공경우가 있고 사경우가 있습니다. 즉 민간 경우와 공경우 이렇게 둘로 구분이 되어지는 거죠. 공경우라고 하는 거는 주로 이제 그 대상도 국가 또는 주요 인사이지만 국가가 경호를 하는 이런 형태이고요. 사경우는 원칙적으로 민간인이 경호를 하는 경우입니다. 물론 민간인이 경호를 하지만 그 대상이 뭐 국회의원이 될 수도 있고 유명한 연예인이 될 수도 있고 아니면 그룹의 총수가 될 수도 있습니다. 이런 사람들이 대상이 되어지기 때문에 결과적으로 사경호 혹은 민간 경호 이렇게 부르는 거죠. 자, 그래서 이제 공경호에 보시면 가포, 의로, 병호 이렇게 구분이 되어 있어요. 자, 먼저 가포 A입니다. 이거는 이제 국왕이나 대통령 그리고 그 가족이나 혹은 외국의 원수 같은 이런 사람들을 경호할 때 이야기고요. 을호의 경우에 있어서는 헌법 기관들의 수장들을 가리키죠. 뭐 국회의장 아니면 헌법재판소장 아니면 대법원장 같은 이런 사람들이 을호. 그다음 병호가 있습니다. 이거는 이제 국회의원이나 혹은 정치인이나 혹은 경찰청장이나 혹은 경호기관의 지정에 의한 주요 인사들이 이 안에 포함이 된다. 이렇게 보시면 되죠. 자, 이때 이제 기출문제를 여러분들이 보시다 보면 뭐가 나오냐면요. 가포에 보시게 되면 대한민국의 대통령의 지위에 대한 문제가 나와요. 이 부분은 제일 첫 번째 이제 예전에 서울대학에 있었던 권영성 헌법 교수님이 주장했던 체계에 따라서 시험 문제가 출제가 된 적이 있는데 그것에 대한 내용입니다. 자, 거기 보면 1번 대통령은 첫 번째 지위가 국민의 대표자로서의 지위가 있어요. 국민을 대표하는 기관이죠. 직접 선거에 의해서 선출이 되었습니다. 우리가 대통령을 직접 뽑잖아요. 국회의원을 직접 뽑아요. 그렇기 때문에 대통령은 국민의 대표자인 것입니다. 두 번째는 국가 원수로서의 지위입니다. 국가 원수이기 때문에 헌법을 수호하고 대외적으로 국가를 대표하고 그리고
헌법기관 구성권자로서의 지위를 갖고 있는 이런 경우들은 국가 원수로서의 지위에 의한 것이다. 이렇게 보는 거고요. 그 다음 세 번째는 집행부 수반으로서의 지위입니다. 이거는 이제 행정부의 탑이다, 수장이다 이렇게 보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집행에 있어서의 최고 책임자이고 그리고 집행부 조직권자로서 보게 되고 그리고 국무회의 의장으로서의 지위를 갖게 돼요. 이거는 행정부 안에서만 나타나는 지위입니다. 그래서 이렇게 구분이 된다라고 보시면 됩니다.